주말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과 문재인이 하는 정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민주당의 앞으로의 정치적 전망,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은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헌정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변곡점이 될 것인데 굉장히 좀 위태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정하죠. 민주당 쪽을 주로 진보 좌파 이렇게 부르고 국민의힘 쪽을 보수 우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개념에 꼭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소통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래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쪽이 집권을 한 것은 저는 쭉 그 과정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한동안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내부적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은 이 국민의힘 쪽이 분열하고 국민의힘 쪽이 잘 못하면서 반사이익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민주당 쪽이 재집권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구나.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따른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봤는데 친이, 친박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 여파로 문재인, 그 이후에도 그 대선에서도 또 국민의힘 쪽은 분열을 합니다. 안철수, 홍준표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말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권 여당 지도부를 개편을 하고 총선 준비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해결해 나갈 자체적인 힘도 없거니와 이걸 해결한다라고 해서 다시 집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힘은 역시 그동안 민주당 쪽이 집권한 경우처럼 국민의힘이 분열되거나 국민의힘이 정치를 정말 형편없이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가 아니면 기회를 잡기가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이 60점 이상의 정치만 한다면 상당 기간 문재인 정권은 좀 특이한 경우였고 상당 기간 소위 국민의힘이 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시간만 1년 4개월이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재명이 나가서 거의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경우처럼 자신이 30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진술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성남FC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 이외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신의 최측근들 모두가 다 잡혀 들어갔고 모두가 지금 다 이야기가 다 나오고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방탄을 통해서 구속은 면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싸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변명을 하고 교정하고 이럴 게 없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10시 반에 이재명이 나오면 내일까지 계속 조사를 하자. 이게 워낙 방대해서 내일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이재명이 동의를 해줘야 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도 이재명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면 계속 잡아놓고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FC 조사, 성남FC처럼 밤 한 10시쯤 넘겨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전 10시에 가서 흔히들 그럽니다. 오전 10시에 가서 뭐 밤 10시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꾸민 조서를 마지막에 모두 또 피의자가 일람을 전부를 읽어봐야 합니다. 맞느냐, 틀렸느냐, 고칠 게 없느냐. 뭐 이런 시간까지 빼면 실제 조사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조사해도 사실은 부족한 것인데 이재명이 뭐 저렇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이재명에 대한 이번 이 대장동 비리, 현재 검찰이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갈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뇌물을 받았느냐, 그 다음 선거자금으로 이 돈을 썼느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입니다. 사후 뇌물이죠. 428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서 이런 대장동에 특혜를 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 이 사실을 알고 이재명이 많은 지시와 결재를 했다라는 걸 검찰이 내밀게 될 테고, 소위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라는 게 팩트 체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뭐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자신이 모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자신이 가장 앞세우는 업적이었는데 이게 일이 터지자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구속이 됐는데도 자기는 몰랐다. 이 측근들이 전부 저끼리 짜고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방탄국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행동이 지금 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이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거대 양당 구조, 이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소위 개딸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 그 지지층을 얻고 이런 여론을 통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뭐 개딸들을 비롯해서 모두 나가서 집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뭐 이재명과 변호사 두세 명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이 뭐 자기 혼자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면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데 이재명도 밝힐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드러나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밝힐 게 없고,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정치적인 뭐 공세익을 빼면 정상을 참작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없고 정상 참작해 달라라는 겁니다.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검찰이 이런 죄가 있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건 그 죄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답니다. 그건 이 혐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이 말은 성남FC 그 제3자 뇌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이익을 챙기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주장은 전부 공익 환수를 최대한 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라는 게 이재명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 주장도 봐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많은 혐의들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으로 쓰지 않았고 측근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자신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공익 환수를 뭐 1,800억 원 공익 환수를 자기는 뭐 이것저것 부풀려 가지고 5천억 원이다 주장을 하는데 공익 환수한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가 발생한 거니까 좀 봐달라 이 소리입니다. 정상 참작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참작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은 지금 성남FC 마찬가지로 이 대장동 오늘 검찰 수사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을 하면 모두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신 주장만 잔뜩 늘어서 진술서에 내고 소위 검찰이 준비한 검찰 페이스로 말리지 않겠다. 검찰 페이스대로 가면 모두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재판에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문재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문재인의 대북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굵직굵직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제일 기가 찬 게 이겁니다. 지금 이 난방비 폭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원전 폐쇄입니다. 지금 전기료 지금 아마 가스비만큼 올려야 할 겁니다. 한전의 빚이 30조입니다. 30조. 그래서 뭐 전기요금이 지금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만큼 지금 몇 배를 올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라면 가스요금 문재인 정권 때 8번이나 올리자고 했는데 문재인이 모두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요금을 올립니다. 그때부터 계속 가스요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제 가스 시세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은 감사원의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권의 이 통계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현실에서 2배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은 10%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90%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쭉 내놓았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는 정말 국가 정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이걸 조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집권당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드러난 것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통계청장이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통계청 차장을 통해서 대리결제를 통해서 이 통계청 자료를 빼내갈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이 비공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당시에 통계청장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빼가서 마사지 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왜곡해버립니다. 아예 왜곡을 해서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걸 왜곡을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통계청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계청 자료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잘못 유출이 되면 국가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문재인이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스 요금 부분, 이 난방비 폭등 결국은 부담은 윤석열 정부가 지게 됩니다. 공방전은 펼쳐지고 있지만 공방전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가스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 요금 이만큼 또 올려야 됩니다. 다른 물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그 부담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또 당선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물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묵은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일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가격이 올라서 요금표가 집으로 오면 그때 느끼는 것과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체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또 지지율에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또 이걸 파고듭니다. 지금 국민들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죠. 더 고통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빚을 1,000조를 넘는 빚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또 더 돈을 풀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취약계층만 지금 급하게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또 이재명은 80%를 주자라고 합니다. 퍼주자고 하는 겁니다. 현금을. 자기들이 포퓰리즘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또 그 대책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자 그 이외에 그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 쪽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통계 조작, 뭐 어떻게 했든지 집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런 식이 아니면은 집권할 가능성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의 사법 비리를 해결해낼 어떠한 지금 당내에서 역동성, 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친문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한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 힘을 가지기에는, 이재명을 흔들기에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된 데는 소위 철험의 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공천 때문입니다. 대깨문, 개딸들 뜻에 의해서 공천이 된 것. 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전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해결할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은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것은 이건 윤석열 정부의 숙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거 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거든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오랫동안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인물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 재집권하고 민주당이 또 다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흔들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 행태가 굉장히 소위 밑바닥 행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과거처럼 정말 숙청을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이 있던 시절처럼. 이제 정치가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의 인기를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밀어내기죠. 밀어내기. 국민들의 지지, 관심으로부터 외면받도록. 그 일본의 스모 경기를 보면 이 밀어내기 경기지 않습니까? 제가 참 정치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든지 아주 수준 낮은 정치 행태를 보여주게 되면 또 민주당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손님 기다리는 겁니다. 손님 오기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문제를.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 소위 깽판을 좀 쳐주기를, 윤석열 정부가 좀 결정적인 실수를 해주기를, 그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당권 경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전당대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지도부가 뽑힐 수 있느냐? 아니다. 코드가 좀 맞지 않더라도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가 엇박자를 내고 다른 말을 내는 것만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것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좀 들여다보면 이번에 안철수와 지금 김기현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나경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사태의 본질은 뭐냐? 나경원이 소위 똥볼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이 좀 이 정치적 결정을 형편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뒤에 큰 구도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고 집권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이 이재명, 문재인 사법 처리하라. 국정을 바로잡아라. 보수 정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국민적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걸 책임감 있게 해결해 가려면 집권 여당과도 보조를 잘 맞춰야겠고, 지금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아예 대화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권력을 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외면합니다. 바보같이 권력을 줬는데, 힘을 몰아줬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는구나. 어디로 가야 옳다, 누가 옳다 그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을 법이 허용하는,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싸우면서 그걸 이겨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국정 운영, 많은 개혁들을 해내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집권 여당과 함께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하려면 과거처럼 집권 여당을 비민주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잘 맞는, 호흡이 잘 맞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충분히 행사되는 그런 집권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험이 없고 정당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바람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집권 여당이 엇박자를 내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뭐 정당 민주주의라니까 건드리면 안 되니까, 당정 분리니까 내몰라라, 그래서 국정이 잘못되면, 그래서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제 아래서 그랬는데 또 무책임하게 내몰라라 한다. 상식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권 여당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경원 문제나 김기현, 지금 안철수 문제를 바라보면 나경원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자신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왜 김기현을 생각하느냐, 또 뭐 안철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자신에게 힘을 몰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그런데 나경원이 자기가 한 행동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영 뭐 엇박자를 낸 건 아닌데 그 행동을 더 잘한 사람이 김기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의 지지율은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계속 주장한 겁니다. 김기현은 지지율이 낮으니까, 또 안철수는 지금 뭐 애매한 중도에다가 대선 후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허용해 달라, 출마를. 자기가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 나경원은 이 이야기인데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르고,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른 건 나경원의 지지율이 그걸로 많이 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르니까 이게 지금 나경원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결정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당에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으로 굳이 지지율이 되는데 나경원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60, 70%가 구도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이 친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경원은 비윤, 반윤으로 밀리면서 나와봐야 뭐 당선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더 공격만 받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김기현과 안철수 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도 싸움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철수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똑같이 안철수가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지지율에서 김기현을 뒤집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구도 싸움입니다. 비윤, 반윤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하나는 안철수는 대선 후보입니다. 뭐 대권 주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음 차기 대선에 나갈 겁니다.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안철수 당이 됩니다. 이건 뭐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려서 뻔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걸 지금 안철수가 어떻게 처신을 할까, 결정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만나고 김종인과 만나고 유승민과 만날 거다, 뭐 벌써 이준석과 연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철수가 가는 길이 지금 그 길 이외에는 뾰족한 김기현을 이겨낼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정치적 포지션을 잘못 잡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밀리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 그래서 김기현은 친윤, 안철수는 뭐 비윤, 뭐 반윤, 뭐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면 이게 지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유승민 뭐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을 막 지지하다가 처음에 유승민을 지지하다가 나경원을 지지하다가 이제는 전부 안철수를 몰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만약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어떤 형태로 부딪히게 될까? 굉장히 갈등을 빚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는 비윤 반윤이 뭐 안철수 지지로 오는 것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과 연대하고 이런 부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또 갈등을 빚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로서는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당원들 영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에 가서 호소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비윤 반윤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이런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도 아직 뭐 충분히 자기적 정치적 역량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도 싸움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뜻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는 당 지도부를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면 다음 총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여권이 분열을 하느냐. 그러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일어설 힘은 없는데 하나 길은 여권이 분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형편없는 정치 수준을 보여주면 이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딸들을 비롯한 고정 지지층은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죽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국민들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 이 중요한 전당대회 구도 싸움이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과 안철수의 대결이 안철수가 지금 이준석, 유승민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싸움이 되고 있다. 이걸 안철수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도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든 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든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척을 져서는 안 된다.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호흡을 맞춰서 이 국정개혁을 해내야 한다. 그 요구거든요. 그 요구에 안철수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당 지도부가 뽑혀야 합니다. 그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 정신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